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한화 측은 순천을 시작으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도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등 전남을 발사체 거점으로 삼아 우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기술 민간 이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순천에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한화 측은 2025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율촌 일산단 내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단조립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조립장은 발사체 각 단을 제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시설로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이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와 국토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추가 발사 등 정부 사업 일정과 운영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에 들어설 단조립장 이외에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곧바로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 시설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한화 측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순천뿐만 아니라 연관된 지역, 기관 등과 함께 연대와 연합의 정신으로 우주산업 남해안 벨트 조성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지역이 그동안 제안한 여러 내용들을 순천이 지혜롭게 받아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이달 안에 부지 계약과 인허가 신청을 모두 끝내고 내년 초에 착공해 2025년 1월 단조립장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의회가 납북기관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원에는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기관 어부들. 오늘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형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납북어부 조례 제정은 전남도의회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선 두 번째 사례고 서남해안 광역지자체 중에선 최초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그동안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정은 한없이 좋고 기쁘고 그리고 이 명예를 벗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납북어부 등 전남 지역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무는 물론 납북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일이고 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날 여수 독립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 절차를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사법기관의 차례이다.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반세기 동안 간첩이란 누명 속에 살아오다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납북어부 피해자들. 그 첫 번째 결실인 지원 조례를 발판 삼아 서남해안 납북어부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이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합니다. 순천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530만 명 가운데 20%인 108만 명이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원박람회가 국내 유일의 국제 행사로 희소성이 있는 데다 국가정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조직위는 특히 이번 달과 다음 달 9월과 10월에 여행단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마다 인구 소멸이 위기인 가운데 청년층 인구 감소가 가장 극심합니다. 산단 업체마다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 하지만 기존 대책으론 한계가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청년 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여수시입니다. 2000년부터 20년간 장흥군 전체 인구에 달하는 청년 3만 7천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목포도 2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2017년 여수 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여수인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채용 후 인근 도시로 주소를 옮기던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당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거는 주소는 근데 뭐 확인을 좀 하기 어렵죠. 청년층 인구 유출은 출생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수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한 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 기준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잖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한 교육 자유특구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조성을 통해서 한 10년간 인구가 약 38% 증가한 사례를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여수 기업과 연계해서 이 취업에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 큰 청년층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 하지만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 동부와 서부권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무안국제공항과 나주혁신도시, 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전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수도권 접근 편의를 위한 남북 방향을 잇는 도로망이 대부분이라며 동서방향으로 중부 내륙권을 관통하는 도로망 완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안공항에서 순천까지 1시간대 도로망이 구축되면 주민 편의와 전남이 지닌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연계돼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는 고화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영구 보존됩니다. 참사의 생생한 증거로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교훈을 주는 것은 물론 추모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침몰 3년째였던 지난 2017년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누워있던 선체가 바로 섰고 미수습자 수색과 원인 조사 등이 목포 신항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6년째 자리를 지키며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체 영구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존 장소는 현재 위치에서 1.7km 떨어진 목포 고하도 인근이 될 예정입니다. 해수부하고 유가족들하고 또 목포시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고하도에 있는 자연섬 인근으로 지금 위치는 확정이 됐고요. 선체가 실제 이동하는 시기는 2027년. 8,000톤이 넘는 만큼 기존의 선체 인양과 직립에 쓰였던 모듈 트랜스포터 장비를 사용해 육상으로 옮깁니다.
인근 공유수면 매립 등을 거쳐 조성될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34,000제곱미터 부지에 선체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추모 공간과 안전 체험시설로 구성한 복합관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모, 기억, 교육 등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지역의 기존 시설과 특색에 맞게 조성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이 사고 선박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침몰부터 인양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겪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지역민 관심은 신공항이 어디에 어떻게 건설되는지, 또 현재 광산구 일대 기지 활용 계획은 어떤지에 쏠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지어질 군공항의 소음도 광주 도심에 있는 것보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과 배상은 늘고 사업 초기 광주시가 감당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은 완화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과 조성 계획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전투기 소음 정도. 새 공항은 현 기지보다 1.9배 크게 건설되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광주 군공항 일대에는 없는 소음 완충 지역입니다. 기지를 키워 이전 지역의 민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소음 절감 기대 효과는 이전 부지 선정 후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산출되겠지만 현재 도심권 85헥클 수준의 소음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그 소음의 피해를 입는 범위가 지금 우리 광주 성정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 거고 그 소음의 강도도 약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발하는 분들은 그냥 강렬하게 소음 피해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업지 편입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주변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도 마련됩니다. 최소 4,508억 원, 기존에 확정된 이전 지역 지원 사업 규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공항 이전으로 5조 1천억 원의 생산과 1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3만 8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인센티브에 대해서 협의하면 제일 좋고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가를 준비해서 종전부지, 기존 광주 군공항은 그린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구현 첨병으로 도시문화예술정원과 산업 클러스터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온도차. 특별법 제정이 오랫동안 꼬였던 매듭을 풀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산불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천에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적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청이나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해 중인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 부유물이 늘어나면서 해경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유물 감김 사고로 6척에 구조된 배는 올해만 13척인데요. 선박 항해 시 주변을 잘 살피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흥군이 고흥군과 남양면 등 6개 지구 117헥타르에 경관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샛노란 유채꽃과 보랏빛 라벤더 등을 심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하루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3도까지 높아지겠는데요. 모레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13도, 고흥은 12도로 오늘보다 3도 이상이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9도, 순천은 23도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쯤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